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대구 세종 여기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까지 미분양 물량이 쌓인다. 1월 4일 기사입니다. 엊그저께 나온 기사인데요. 보면은 규모별 현황으로 이런 식으로 미분양 현황이 되고 있고 미분양이 늘어났다는 네, 거죠?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네. 경기도도 6개월 만에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아서 지방발 부동산 급냉기 신호탄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네. 세종은 2개월 연속 지금 처음이고, 그렇죠? 증가율은 이제 전국 11월 말 기준으로 11월 이번에 데이터가 나왔으니까요. 네. 보면 14,000가구에서 14,075가구에서 94가구로 0.1% 증가한 거죠. 미분양이. 네. 근데 이제 미분양이 어쨌거나 이제 증가를 하긴 했잖아요. 방향으로는. 네네. 네. 이런 것들은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제가 항상 미분양을 신경 써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저 역시도 사실 작년까지는 미분양을 안 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부터는 저도 미분양을 보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들이 쌓이게 되면 분명히 하락의 네. 가능성이 높다거나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죽었다는 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이번에 기사가 미분양이 쌓인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 제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쌓인다? 네. 어떤 상황이지? 근데 이게 조금 낚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분양 쌓인다는 기사가 네. 낚시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인다라고 하면 우리 신사임당도 그렇지만 다른 네. 분들이 들을 때 계속 쌓인다라고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되게 부정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되게 부정적인 네. 느낌이 되고 미분양이 쌓여간다. 네. 머리가 왜 이러지? 네. 미분양 쌓인다. 그런 네. 느낌이죠. 네, 굉장히 그 느낌은 네. 뭔가 이제 큰일 났다. 큰일 그러니까요. 났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 들게 하고. 재고가 쌓여가지고 사장님이 한숨 푹푹 쉬는 그런 공장의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 기사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그래서 열어봤으니까. 네. 열어봤는데 그리고 또 밑에 또 나오면은 뭐 신호탄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요. 예, 뭐 급냉기의 부동산 급냉기 신호탄이다라고 네.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급냉기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어떤 달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그게 엄청나게 쌓였을 때가 신호탄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늘어나는 거는 맞아요. 네. 팩트가 확실히 맞는데 쌓인다라고 말할 정도로 얘기하기에는 아까도 제가 시장이 약간 좀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표현을 하고 네. 매번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늘어나는 폭이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게 네네. 문제고요. 네. 요건가요? 네. 요게 이제 그 미분양 데이터입니다. 한번 잠시만요. 보여주시면은 이거 잘 보이나요? 여기 이쪽 그죠? 네, 그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인데요. 그 네. 2021년 11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요. 지금 그다음에 그 전월 대비의 그 증감이 나올 거예요. 어떤 거예요? 증감이 나오는데요. 네네네. 네, 증감이 나오는데 증감이 나올 때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182가구가 늘었어요. 수도권 전체에서 네, 182가구. 네. 네. 수도권 전체에서 182가구가 늘었고요. 그 중에서도 그 밑으로 보게 되면은 경기도가 188가구로 늘은 걸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늘은 거는 맞아요. 네. 늘은 건 맞는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라고 하는 전체 지역 중에서 네. 188가구의 미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과연 이게 미분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랬었죠. 이렇게 13,000가구가 미분양이었던 시기가 있었죠. 네네. 2016년이면 사실상 그때도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던 그 시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경기도가 이렇게 늘어났던 시장인데 결국 지금 현재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 거는 맞다. 팩트는 맞는데 네. 이것을 쌓이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물량 증가냐. 오히려 지금 서울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줄었어요. 네. 물론 서울은 한 건이 줄고 인천은 5건이 줄었지만 보면은 서울이 55 잘 안 보이실까 봐 읽어드리면은 10월에 55였는데 11월에는 54로 한 개 줄었습니다. 네. 인천은 428에서 423으로 5개 줄었고요. 그 경기가 188개 늘었죠.
그 정도예요. 네.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한 물량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역이 미분양이 났다. 네. 그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가구 수의 증가, 미분양의 증가가 엄청나게 네. 늘어나야 될 거예요. 188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백 개가 늘어나는 거고 이 추세가 네네. 몇 개월씩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아 이제 완전히 심리가 죽었구나라고 판단하는 건데 네네. 지금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럼 지방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쌓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네네네. 들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미분양이 쌓인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는 거죠. 아무래도.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네, 지방도 지금 줄어든다, 늘어난다 뭐 이런 네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네. 역대급으로 미분양이 없는 시장이에요. 네. 역대급으로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네. 어느 정도 더 쌓일 때까지는 이걸 가지고 미분양이 뭐 늘어나니까 신호탄이다라고 얘기하기가 그동안의 사례로 보게 되면은요. 네. 뭐 최소한 5천 가구, 1만 가구 이상 계속 쌓여가는 과정이 나타나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한두 건 늘거나 줄거나 네. 아니면 뭐 전체 경기도 하면은 가구수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그렇죠. 예, 뭐 100개 늘었다, 줄었다 이런 걸로는 사실 시장 변화를 읽기에는 너무 미풍이다. 그렇죠. 네. 그 미분양이라고 하는 게 188개라고 말씀드렸는데 1년에 늘어나는 가구 수, 그 가구 분화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이런 빌라 같은 경우 얘기 좀 해볼게요. 요즘에 이제 아파트 거래가 눌리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있어요. 아파트 거래를 이제 빌라가 뛰어넘었다. 요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런 빌라 쪽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런 것들. 저는 올해 빌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올해도 작년에 네. 이어서. 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는데 물론 또 이것들을 빌라 시장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또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네네.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그러지 않아도 빌라 거래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를 자료를 좀 가져와 봤어요. 예, 잠시만요. 예, 자료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요건가요? 네, 2021년. 네네. 2021년 빌라 거래. 빌라가 아파트보다 많네요, 실제로. 네, 그렇죠. 지금 1월 달, 그러니까 2021년을 보게 되면은요, 한 번도 아파트 거래보다, 그러니까 빌라 거래가 그러니까 빌라 거래가 훨씬 더 있었어요. 네. 가장 적었던 1월 달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죠. 네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아파트는 줄어들면서 네. 빌라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저도 이거는 서울 부동산 광장에서 제가 실제 자료 다운받아가지고 네네네네. 그저께 만들어 본 자료거든요. 저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 보고 느낀 게 있어요. 네. 이게 서울이 1000만 서울이잖아요. 990 몇만이 네. 있겠지만. 근데 그 중에 이거밖에 거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팔 사람 아니면은 안 팔았다는 게 아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예.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실제로 팔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네. 다주택자 중에 상당수는 지금 아예 내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팔 가격으로 싸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608건이다라고 하면은 서울의 인구가 뭐 1000만이라고 치고 네. 1000만에서 608건이 거래됐다. 12월 한 달 달에 네. 이건 역대급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반면에 지금 보게 되면은 빌라도 사실 빌라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줄었어요. 네. 줄은 건 맞아요.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줄어든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 지금 대출 규제라든지 정부의 규제라든지 네. 앞으로 뭐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니까 심리가 죽어 들어가는 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사야 될 사람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야 될 사람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12월 달에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빌라로. 네네. 그래서 빌라가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올해 이거 2022년에 넘어왔어요. 네. 근데 2022년에 넘어왔는데 물론 제가 대선 얘기하고 무슨 얘기를 그거보다 무시하고더라도 네네. 일단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너무 비싸요. 비싸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네. 때.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할 때 결국 해야 될 생각은 지금 어쨌든
사야만 되나라고 하는 고민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네네.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빌라일 수밖에 없고 이왕이면 빌라 중에서도 신축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동안 사례를 보니까 신축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또 신축이 될 만한 빌라들을 골라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요즘에 이제 정부가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이제 신통계획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빌라들을 가지고 이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니까 네.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